은 우리가 연극의 대본이라고 부르죠. 연극의 대본이라고 부르는 희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희곡은 금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연극 대본이어서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뚜렷한 목표가 있죠. 연극을 만든다라는. 자, 여러분 이거 좀 먼저 쌤이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이 작품의 성격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현실 고발적 특성이 있어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팍팍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가난한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았는지 등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사실 좀 어려운 작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자주 내신에 출제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작년 수능 특강에 이제 출제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23년이죠. 23년의 친구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을 작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젊은 일꾼, 일하다가 들어와 보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희곡에서 지시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는 행동지시문이라고 해요. 아니, 댁에서들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랫게 말똥이가 콩밭에 가는 귀찬이 집을 받아주고 가는 걸 나는 봤는데요. 라고 해서 지금, 말똥이와 귀찬이가, 뭐지? 하는 느낌인 거죠. 귀찬이 짐을 말똥이가 대신 들어주는 거야. 자, 둘의 어떤 관계가 좀 짐작이 되죠. 남녀예요. 남녀가 길을 걷다가 남자가 여자 짐 들어주는 거야. 자, 그랬는데 말똥이가 또 운다. 여러분, 말똥이는요, 이 작품에서 지금 국서라는 사람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우리가 첫째 아들을 말하는 거죠. 또 운다. 아니, 건넌 집 귀찬이란 년 말이지? 라고 여자애죠. 압류. 자, 개똥이가 어제 저녁에도 저 아래 대감나무 밑에서 개하고 살짝이 만나는 거 나도 봤어요. 바로 어제 저녁이에요. 라고 해서 지금 말뚝이랑 귀찬이가 많이 만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왜 진작 대주지 않고 그저 두 놈이 똑같아. 그런 소리 대주다가 형한테 혼나게 모른 소리 마. 형이 어떻게 힘이 세다고 그래. 바로 대마도 같은데. 자, 그럼 대마도는요, 1905년에 나온 영화예요. 자, 국서가 에그 이 자식 제주제에 밑구멍으로 호박씨 같구나. 이것도 산에 꼬부랑이 그래도 떡국농가는 있어서 계집애 뒷공문이 따라다닐 줄은 안단 말이지. 에이 사람 못된 자식. 그런데 귀찬이 아버지가 아까 와서 그러는데요. 읍내 낙가무라 상한테 말해서 그 애를 이번에 일본으로 팔아먹는데요. 라고 해서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지금 귀찬이랑 말똥이가 약간 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귀찬이 아버지가 귀찬이 여자 딸이죠. 딸을 일본으로 팔아먹는다라는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자, 이게 과연 뭐냐면 이 당시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찬이네 집에서 딸내미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딸을 팔아, 그쵸? 빚을 갚고자 귀찬이를 팜. 그래서 얘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똥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나랑 사랑하고 연애했던 귀찬이가 일본으로 팔려나간다니 이런 거죠. 흥 땡 잡았구나 그 집에서. 간밤에 대감나무 밑에서 말똥이가 만났다니까. 그럼 그 말을 그때 귀찬이에서 들은 게로구만. 그래서 그런 거지? 응 말똥아?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똥아 너 왜 우는 거야? 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는 거죠. 자, 말똥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막 2,000냥 몸값으로 팔려간대요. 대감나무 밑에서 그랬어. 그 망할 년이, 그 죽일 년이, 그 빌어먹을 년이 라고 해서 지금 아니 그 귀찬이 욕할 때는 아닌데 그쵸? 지금 말똥이는 비속어를 쓰고 있는데요. 울분을 토하는 거죠. 무슨 울분인가 봤더니 귀찬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울분이겠죠. 그럼 말똥아 너하고 같이 살자고 귀찬이한테 약조한 일 있니? 했더니 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자고 철석같이 약속조했어. 그래놓고 그년이 그래요 라고 해서 둘이는 결혼하기로 한 사이라는 거예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 집에서는 재작년 흉년에 밀린 도지를 못 갚아서 자식을 판단다 라고 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농촌이 얼마나 좀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자식을 갖다 팔겠어요. 그쵸?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농촌의 궁핍한 현실인 거죠.
그럼 댁에서 그 묵은 도지를 갚아줘. 그럼 색시를 빼낼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한마디로 말똥이랑 결혼시키려면은 차라리 일본에 팔려나가기 전에 돈 갚아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중략이 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국서 아내가 벌써 다 넣으셨수? 라고 물어봤죠? 아니야, 가다가 국진이, 여러분 국진이는 국서의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나봐요. 맘먹은 대로 병통이 안 됐대. 에이, 그럼 어떡해요? 돈이 안 되면? 모레는 낙가무라 상이 귀찬이를 데리러 온다는데요? 라고 해서 지금 낙가무라 상이 이제 귀찬이를 데려가는 사람이고, 이 귀찬이는 말똥이의 여자친구죠. 저당이라는 게 뭐 해먹는 겐지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안 구워준다는 걸 어떡한단 말이야. 제기랄. 그렇게 급하거든 네 헌 속옷이나 팔어. 그래가지고 색시 몸값 치르고 맘에 맞는 며느리 얻으려무나 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정말로 이 집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담보라고 하죠. 무언가를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담보대출이라고 하면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인 거죠. 근데 얘네 집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뭘 담보 잡을 게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어. 대체 무얼 가지고 그놈의 저당을 한담? 할 게 있어 말이지. 내 상투라고 또 떼어가려거든 떼어가라 했더니 이건 사실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거죠.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닙니다, 형님. 그럼 어떻게 말을 하람? 내게 팔랑개비 재주가 없는다며 뭐라고 해? 이때 말똥이 일하다가 뭣도 모르고 노래를 하면서 들어온다. 자, 말똥이를 보면서 애키 치독을 맞을 놈의 자식 같으냐고 멋이 깊어서 노래를 불러 못난 게 제주제에 껴들게나 잘하지 이놈아 보기 싶다 저리 가서 새 진드기나 잡아줘라 라고 해서 지금 국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결혼시키고 싶어서 나름 돈을 빌리려고 가본 거죠. 하지만 돈은 못 빌리고 허탕을 치고 왔는데 지금 말똥이는 막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국서의 말똥이에 대한 못마땅함인 거죠. 말똥이 부르퉁해져서 감나무 밑에 가서 앉아버린다. 그러지 말고 형님 저 우리 소를 그만 팔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지금 국진이가 제안을 하나 하죠. 자, 그럼 바로 이게 제목에도 등장했던 그 소잖아요. 그쵸? 즉 돈을 빌리기 위해 소를 팔 것을 국진이가 제안을 했어요. 아니 자네 미쳤나? 우리 소는 저 사촌의 아버지의 큰용이 라고 해서 엄청 놀라는 거죠. 도구 장관에게서 1등상 받았단 말씀이죠. 아무리 그렇대도 여기서 저 소를 파는 게 그중 상책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우리 소원대로 돈을 구워준다 합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대체 그 비싼 별리, 이자율이죠? 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낸단 말이오? 별리가 본전이 되고 본전이 별리를 낳아서 급기야는 소를 팔지 않으면 안 될 고비가 닥쳐오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를 안 판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그 이자를 갚다가 도저히 안 돼서 소를 팔게 되는 일이 나중에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파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 돼 라고 해서 이전부터 이르는 말이 있어. 소는 농가의 명줄이야. 소 팔아먹고 잘된 놈의 집안은 고금에 없거든 이라고 해서 지금 국서는 소를 굉장히 좀 귀중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국서는요 소를 단순한 물질적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농가의 상징이자 이 소는 핏줄이 또 대대로 귀한 핏줄이고 이런 거죠. 그래도 자식보다 소중하지 않겠어요? 말 말게. 세상에는 자식 있는 것보다 송아지 가는 거 더 중하게 여겨준다네. 그래서 이건 조금 무서운 말이죠. 자식 몇 놈이 있어봐. 누가 문간에 송아지 한 마리 외워둔 것보다 낫게 봐주는지 라고 해서 국서는 소를 팔지 말자라는 거죠. 그건 옳은 말입니다.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키운다고 동네에서 우리를 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은 집에서도 우리 소 메어둔 걸 보고 색시를 준대요 라고 해서 당시에 이 소라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농촌에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소라는 건요 농촌에서 약간 부유함의 상징 이런 상징적인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겠지. 술집에서 내게 막걸리 잔 외상으로 놓는 것도 우리 집 소를 보고 놓는 거야. 국서 자네 같으면 열마라도 외상으로 먹게. 자네한텐 소가 있는걸? 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농가에서 큰 귀한 가치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러거든. 그들이 어디 자식 보고 그런 줄 아나? 그야 소를 가지면 안 가진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형님, 이 판에는 하는 수가 없어요. 색시 집에서도 도지를 못 갚아서 거리에 나앉는 변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계집애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를 파는 게 맞아요. 라는 거죠. 즉 여러분, 국진이도 소의 가치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아, 이 조선 땅에서 누가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친 사람이 있어? 그 집에서 색시를 주려는 것은 기왕 성금으로 몸값은 반이나 받아 썼겠다. 그 쓴 돈은 우리가 갚아주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에선 이리구나 저리구나 해도 되는 것이 없거든. 그래서 색시를 놓는 거야. 형님, 이것 보세요. 형님이 아무리 저 소를 소중히 여겨도 우리 노님자가 저걸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묵은 도지를 어떻게든지 금년 안으로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년부터는 무슨 법령이 갈린다고 이런 좋은 핑계를 코앞에 두고 그 영리한 양반들이 우리 소를 제자리에 두겠어요? 라고 해서 지금 국진이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저 소는 어차피 지금 안 팔아도 나중에 우리 땅 주인이 저 소 뺏어가려고 애쓸 거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저 땅도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를 팔지 않아도 나중에 뺏기게 될 건데 라는 거죠. 참 아까 말음이 여간 노하고 가질 않았다고 그 묵은 도지 때문에 이 도지가 약간 땅세예요. 땅세. 땅에 대는 월세 같은 느낌이에요. 땅, 월세. 이런 느낌입니다. 저것 보세요. 그 악바리한테 걸려서 큰일 났군요, 형님. 이럴 적에 마음을 뚝 질러버려요. 네? 라고 해서 국진이는 계속 소를 팔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하긴 그래, 묵은 도지가 걱정이야. 그리고 어디 자기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란 법은 없죠. 명년부터는 남의 병작소라도 먹이죠. 그래도 농사 짓는 데는 걱정 없지 않아요? 라고 해서 지금 국진이와 국서의 어떤 대화 위주로 지금 흘러갔죠. 국진이는 소를 팔자라는 입장이고요. 국서는 소라는 거는 농촌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제목의 의미가 좀 드러나면서 소의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제목인 소가 여기서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요. 농촌에서 소의 상징적인 가치 등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러한 것을 팔아야만 하는 이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어떤 우리 민족의 상황 같은 게 잘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좀 흐름이 길었으니까 꼭 영상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보고 질문이 없는지 한번 정리해봅시다.